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리얼 아이디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들에게는 $18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새 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신분증이 없는 승객의 신원을 공항 내 생체정보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8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기술 거품에 대한 공포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가 겹치면서 6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1조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00를 지급하는 관세 배당 구상을 내놨지만 여당 공화당 내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악시오스는 공화당 의원들이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관세 수입을 현금 배당보다 적자 축소나 의료 안전망 강화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차량업체 죽스가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 로보택시 탑승을 제공합니다. 지난 18일 죽스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앱을 다운로드해서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면 무료 시승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에서 학교 교실에 10개명을 게시하도록 한 새 법의 효력이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법원 올랜드 가르시아 판사는 19일 포트워스, 알링턴, 맥키니, 프리스코, 에즐, 로그웰 등 텍사스주 내 14개 학군을 대상으로 10개명 포스터 게시를 중단하고 모든 교실에서 해당 포스터를 제거할 것을 의무화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를 중시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최근 발표한 세계 종교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미국 성인 중 종교가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66%에서 2025년 49%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확산 중인 기독학생 부흥운동 유나이티드가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Z세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JS 도턴 아레나에서 진행됐고 6,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정부 탈북 난민 강제 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지난 11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중국 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석해서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리얼 아이디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들에게는 $18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새 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신분증이 없는 승객의 신원을 공항 내 생체정보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8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한 번 지불하면 10일 동안 유효해 그 기간 안에 다시 여행을 하더라도 추가로 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20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TSA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신원 확인 절차를 대체해서 시간을 줄이고 검색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2005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됐고 국토안보부는 올해 5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리얼 아이디 소지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수료 부과 규정은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기술 거품에 대한 공포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가 겹치면서 6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1조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코인게코에 따르면 약 18,500개 이상의 코인을 추적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총 가치는 지난 10월 초 고점 대비 거의 4분의 1 정도나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인공지능 AI 거품에 대한 본격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최대 기업들을 추적하는 스탁 유럽 600 지수도 1.8% 하락했고 월가의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역시 대략 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시아도 하락세가 두드러져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3.2% 급락했고 홍콩 항생 지수도 1.7%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주사형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미국 시장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출시될 예정인 경구용, 즉 먹는 비만 치료제에 사실상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두주자로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17일 별도 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현금으로 위고비를 구매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사형 위고비 월 가격을 기존 $499에서 $349로 낮췄습니다. 이러한 가격 낮추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에 따라 당초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더 조기에 시행하기로 노보 노디스크가 결단한 것입니다. 경구용 약물은 현재 주사 제형을 거리는 환자들에게 큰 매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크 더스타드르 CEO는 경구용 약이 충분히 있다면서 노보 노디스크가 모든 것을 걸고 이번에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지난 2021년 주사형 위고비 첫 출시 당시 겪어야 했었던 공급 문제의 반복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00를 지급하는 관세 배당 구상을 내놨지만 여당 공화당 내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악시오스는 공화당 의원들이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관세 수입을 현금 배당보다 적자 축소나 의료 안전망 강화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물가 안정 가치를 내걸어 압승한 데 대응해 현금 지급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같이 현금 살포가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가 당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세재단 분석에 따르면 현 관세 인상으로 올해 $1,580억 달러가 거치고 향후 10년간 $2조 3천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 가구에 $2,000를 지급할 경우 2,800억에서 6,0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부채 축소, 소득세 감면 대책, 국내 생산기지 확대 투자 등 다양한 활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공화당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차량업체 죽스가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 로보택시 탑승을 제공합니다. 지난 18일 죽스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앱을 다운로드해서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면 무료 시승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로보택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고 죽스는 이 피드백을 받아 향후 서비스 확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죽스는 라이벌인 웨이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가운데 이번 시범 운행은 죽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죽스가 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 상용화에 한 걸음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죽스의 대기자 명단 해제 시점은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텍사스에서 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새 법의 효력이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법원 올랜드 가르시아 판사는 19일 포트워스, 알링턴, 맥키니, 프리스코, 에즐, 로그웰 등 텍사스주 내 14개 학군을 대상으로 10계명 포스터 게시를 중단하고 모든 교실에서 해당 포스터를 제거할 것을 의무화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법이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다양한 종교와 비종교 가정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들이 원치 않는 종교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법 집행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들에는 무신론자와 힌두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녀들이 10계명에 담긴 종교적 교리를 준수하거나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시민자유연합교회와 국가분리 미국인회,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등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해당 학군의 자녀를 둔 15가구를 대리해서 제기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를 중시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최근 발표한 세계 종교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미국 성인 중 종교가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66%에서 2025년 49%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갤럽이 2007년 이후 16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종교성 변화를 추적해온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17% 하락은 그리스 28%, 이탈리아 23%, 폴란드 22% 등 소수 유럽 국가들 다음으로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칠레와 튀르키예, 포르투갈 등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세계 종교 지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과거 미국은 높은 기독교 정체성과 높은 종교성을 동시에 가진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갤럽은 올해 미국을 중간 이상 수준의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데 종교성은 중간 정도에 그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확산 중인 기독학생 부흥운동 유나이티드가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Z세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JS 도턴 아레나에서 진행됐고 6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백 명이 신앙 결단에 응답했고 77명은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나이티드 US 설립자이자 주최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각 캠퍼스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께 삶을 드렸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US는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집회를 통해 예배와 복음 전파, 침례 등을 진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연합한 대학생들의 운동입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48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47분, 해 지는 시각 오후 4시 24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